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안에 떠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세기의 지성이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철학적 조언, 그 잘 사는 일을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그 방식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행복에 있어서의 양자택일의 상황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행복해질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망건책방의 책방지기 김망건입니다. 지난 네 번째 책 요즘 애들에서는요, 번아웃에 시달리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번아웃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번아웃이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애들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이 8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망건 책방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기 위해서 망건 책방이 선정한 5번째 책은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행복해질 권리입니다. 우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그문트 바우만은 1925년생으로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우만은 이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사회과학원이라는 곳에서요,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바르샤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15년 정도 이곳에서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43살이 되던 무렵인 이제 1968년에 폴란드 공산당이 주도했던 이 폴란드 내의 반유대 캠페인에 이 캠페인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르샤바 대학교 교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적마저 박탈을 당해서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 바우만은 영국의 리즈 대학교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사회학과에 근무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세계적인 사회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를 한 명 꼽아오라 그러면 정말 첫손에 꼽힐 수 있을 만큼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놀라운 사회학자였습니다. 사실 이 바우만이 활동했던 기간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20세기였지만 바우만이 20세기에 만들어냈던 수많은 개념과 발상들은 지금 21세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대표하는 사회학자를 한 명 꼽아보라 라고 해도 그 초반에는 바우만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21세기의 지구화 시대에 대해서 강의할 때 바우만의 저작을 반드시 넣어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함께 읽고 있는데요. 사실 바우만이 내놓은 사회 철학적 발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액체 근대라는 개념입니다. 액체 근대, 이상한 개념이죠. 이게 영어로는 liquid modernity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유동하는 액체처럼 막 이렇게 바뀌는 근대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을 듯한데요.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서 설명하자면 바우만은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에 떨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요, 1970년대까지 우리는 국가라는 단단한 보호막 아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국가가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뉴딜 같은 게 일어나서 국가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하지만 바우만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지구적 시장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죠. 이제 이 지구적 시장이 생겨나면서 국가의 보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직업의 세계에선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가 아주 불확실해지고,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안에 떠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불안한 삶은 단단함이 사라진 액체의 시대로, 이제 그런 불안한 삶을 이런 단단함이 사라진 액체의 시대로 바우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계와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주제로 바우만은 수많은 저작을 써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저작에 많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말 바우만의 저작, 이 바우만이 말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바우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꼽아보라 그러면 저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바우만의 저작이 정말 많이 번역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체 근대라는 작품.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불확실성과 불안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책도 불안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그리고 빌려온 시간을 살아가기, 소비하는 삶, 소비되는 삶, 그리고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 살아가는 개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 없는 많은 저작을 썼고요. 실제로 이런 저작들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부터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바우만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개인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세계에서 불안에 떨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마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새로이 도래한 시대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바우만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우리 삶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추구할 만한 가치들은 너무너무 짧은 순간에만 존재하고, 이 세계에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할 만한 가치들이 별로 없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진짜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더 정확한 질문은요, 행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행복해질 권리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The Art of Life라는 책입니다. The Art of Life라는 책인데요, 2008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올해 2025년에 나왔습니다. 우리말 제목은요,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렸듯이 행복해질 권리이고, 부제는 세기의 지성이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철학적 조언이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책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말로 참 잘 옮긴 제목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책 소개를 할 때 표지도 이제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책을 쓰는 작가로서 책의 표지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원서의 표지를 보면 원래 제목인 삶이라는 예술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 책 표지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듯이 이 캄캄한 이제 이 배경 세계에서 빛이 있는 세계로 나가는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불안을 이렇게 어둠으로 표현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여는 법을 바우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책임을 이 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말 표지 같은 경우에는요, 바우만의 의도를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이제 마음에 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의미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 헌법도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걸 대놓고 이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 추구가 우리 인간의 본성의 일부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본성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알 수 없어도 인류가 오랜 시간 행복 추구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왔다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요, 그 철학의 핵심이 바로 행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인간들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잘 사는 일을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요, 잘 산다는 그 방식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공동체와 잘 어울리는 삶, 그것이 잘 산다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도 열심히 사람들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또 자기가 만든 그런 가치들을 같이 익히면서 살아가는 삶을 최고로 행복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행복이란 어떤 거였냐면요, 아주 공적인 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발상은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치 그런 거지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가치가 있는 시대에는 정말 유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른 말로 가치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뭐냐, 각자가 서로 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무엇이 더 나은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미래가 불확실한 세계일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세계일수록 견고한 가치라는 게 존재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처럼 견고한 가치가 사라진 시대라면 이런 시대에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일조차 이제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개인들 대다수는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미래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에 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간단히 말해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한 거죠.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끔찍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주는 게 뭘까? 그 척도를 어떻게라도 찾아내려고 막 또 아이러니하게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가장 일반적인 행복의 척도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소비자가 왕인 소비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삶의 본질이기에 돈은 행복의 필수 요소가 되어 있는 거죠. 바우만은 소비사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라. 오래되고 낡아서 싫어진 너 자신, 그런 자아는 버리고 더 매력적인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환생해라. 새로운 시작점에서 출발하라 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기존에 쓰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자기 개발의 원리와도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비 사회는 한편으로 자기 개발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벗어 던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자기 개발이 우리가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또 역설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우리가 뭐 자기 개발을 하는 건데, 이 자기 개발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 그런 아이러니한, 너무 부조리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건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국민 총소득이 더 높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으면 우리는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가도 또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다수 사람들이 행복의 척도로 돈을 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돈이 정말 행복의 척도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돈이 정확한 숫자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에 너무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란 이게 나의 상황에 만족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황에 어떻게 만족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처지가 낮다, 때로는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월함의 척도로서 돈은 서로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 수단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믿는 나,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하며 만족을 찾는 나, 그런데 소비하기 위해 돈을 끊임없이 벌면서 지쳐가는 나, 그러면서 번아웃에 시달리는 나,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나의 모습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그런 삶이 좋은 삶이야,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부추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우만은 이 일도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선 개인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 헌신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에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이제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즐겁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지금 모든 게 즐겁기를 바라는 일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당장의 쾌락을 그런데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복이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불확실한 세계에서 행복이란 항상 저 멀리 지평선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적절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우리 앞에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평선처럼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 버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행복은요, 아름답지만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빛나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 혹은 몇 개를 우리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별을 선택해야만 할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별을 고를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우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지만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별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비법 따위는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위험한 선택이 내가 누구인지를 형성하고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바우만은 공동체에 제대로 된 보호가, 공동체가 제공하는 제대로 된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으로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건 숙명일 수밖에 없지만, 삶은 우리가 어떤 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삶에 다른 모양과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우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좋아하든 애통해하든 우리 인생은 예술 작품이다. 삶은 예술 작품이라는 이 명제가 공리나 훈계가 아니다. 이건 그냥 사실의 진술일 뿐이다. 우리 모두는 삶의 예술가다. 예술가로 산다는 건 모양이나 형태가 잡히지 않은 것에 형태와 모양을 잡아주는 일이다. 인생이라는 예술의 요구대로 우리 삶을 살려면 직접 맞서기 어려운 도전에 스스로 도전장을 내밀어야만 한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어려운 도전이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때 모두가 마주하는 양자택일 상황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양자택일의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바우만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나의 고유한 안녕을 돌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안녕을 돌보는 일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행복에 있어서의 양자택일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우만은요, 이런 두 다른 선택이 극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안녕을 돌보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에 시달릴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셔도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만족하던 사람들이 더 맛있는 마실 것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마실 것을 넘어서 더 맛있는 음식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나 자신만이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끊임없는 불만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의 안녕을 돌보는 일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만에는 시달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돕고 있다는 보람이 우리 자신을 최소한 기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에게서 출발하는 행복의 결승점은 언제나 나에게서 멀리 달아나서 항상 멀리 있지만 타인을 돌보는 일에서 출발하는 행복은 이게 나에게로 달려온다라는 거죠. 이를 두고 바우만은 너무 아름답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꼭 읽어보고 싶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 서로를 위해 사는 우리는 하나라는 즐거움은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너무 현실적이고 압도적이다. 변화를 만드는 즐거움은 여러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향을 주고 흔적을 남기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대체 불가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주는 즐거움, 이는 몹시도 즐거운 감정이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어렵다. 라고 사실이죠. 예. 이런 감정은 외로이 자기만 걱정하고, 그리고 편협하게 자기 창조, 자기 주장, 자기 강화에만 관심을 집중할 때는 도저히 느낄 수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정은 누가 찾을 수 있느냐? 돌봄으로 가득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야만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돌봄이야말로 애착과 일체감이라는 눈부신 캔버스를 만들어내는 시실과 날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인데 우리 PD님들이 아마 이걸 여러분께 잘 읽을 수 있도록 또 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누군가는 이런 바우만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건 순진한 철학자들의 희망에 불과하다. 하지만요, 바우만은 확신하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돌보는 데서 행복을 출발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인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만족감을 얻을지는 궁극적으로 오로지 개인에게 오롯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고대인들의 지혜 한 자락을 빌려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 특히 바우만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나약함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서로에게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책임이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내가 만들어가는 예술이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우만의 행복해질 권리라는 이 책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열어보는 일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나 형태를 잡는 첫 손길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희망을 여기에 담아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망권 책방은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